여러분, 구델스 클럽의 부의 균형 만들기라는 뜬금없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하게 된 송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아마 여러분들 기대와 어떻게 같은지 또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오셨던 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고 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정표가 될지 어쩌면 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그 경험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총 4주짜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 들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명의 내용을 한 10분 정도로 해서 요약해서 안내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1주차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배경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좀 인지하자. 규모가 너무 크면 사람은 세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 때문에 지금 우주가 태어난 그 원점까지 가서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수금주와 목도 천여명도 몰랐거든요. 심지어는 지구 자체도 몰랐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지가 좀 넓어졌죠.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벗어나 본 적 없지만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는 이미지가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지 않았어도 재판받는 장면 다 머릿속에 있죠. 가보지 않았지만 있는 것은 어디선가 봤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보기 힘든 건 어떤 것들이냐면 지구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런데 진짜 보기 힘든 것들은 철학의 세계라든지 뭐 이데아론 설명하라고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아니면 경제 구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경제 구조가 나타나는지, 자본주의 세계가 나타나는지 이런 건 참 한 번 들어도 자꾸 잊어먹고 몸에 와닿지 않는 세계란 말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인지의 확장이라고 그럴까요? 뎁스의 깊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주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부의 균형이라는 좀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시야는 하늘을 보고 있어도 내 발은 땅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은 땅에 붙어서 할 일을 해야 되고 내 눈은 하늘을 보고 전체를 보고 깊이를 보는 그 속에서 내가 오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내가 볼 세계는 어딘가? 그 세계 속에 내가 땅에 붙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보면 사실 내가 해야 될 일은 매우 단순한데요. 오늘 먹고 자고 일하고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나 내가 바라본 세계의 미션이 보일 때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면 지금 내 모든 하는 일은 다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쟁과 같은 뉴스라면 그리고 그 뉴스를 여러분만 알았다면 그럴 때 참 기분 좋죠. 전쟁 뉴스를 나만 알았다. 나는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전쟁 뉴스를 나만 아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뉴스는요. 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전쟁을 일단 피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저쪽에서 나를 약탈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는데 피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뉴스를 알았어요. 피할 상황이 없어요. 지금 오는 시간이.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소식을 나만 알고 끝날까요? 아니면 다 알려서 빨리 대비해야 될까요? 대비해야죠. 바로 이거예요.
어떤 정보는요, 나만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정보는요, 빨리 함께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거 혼자 알면 안 되는 이야기네. 도망갈 수가 없어. 이게 도망갈 수 있고 나만 피할 수 있다면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건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주로도 갈 수도 없고요. 지구촌 안에 내가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위협은 너와 내가 함께 알지 않으면 모두가 같이 고통스러워요. 자, 이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제품들 가운데는요, 희귀성이라는 게 있고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희귀성은 다이아몬드, 희귀성이죠. 그런데 휴대폰, 희귀성이어야 돼요, 보편성이어야 돼요. 예, 이거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이건 그냥 꼴통품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성의 상품들이요, 고객 확보가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되고 함께 준비해야 되는 보편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이야기부터 뭐 이렇게 거창하고 무거운지, 그렇지만 그럴만해요. 얘기 들어보시면.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부의 균형 만들기고 문제는 부의 불균형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 이 얘기를 시작도 안 했겠죠. 저도 이 부의 불균형 이야기를 보고 어느 땐가 3년 이전에 보면서 그래서 so what?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해결책을 보고 나서 이거는 해볼 가능성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시작하는데, 크게 이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좀 간추려서 얘기를 정리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이야기 끝에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잘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근데 이 사이의 행간이 뭘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자들의 성공 비법은요, 아주 핵심이 간단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이건 분석을 한 거거든요. 세계 10대 부자와 100대 부자를 분석해 봤는데 너무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마 이 내용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밖에 분석 안 했으니까. 자, 보시면 세계 제1의 부자들을 보면 약간 이제 연차별로 순위는 좀 바꾸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보시면 여기는 상품 영역이 있고 여기는 홍보 유통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개고 자세히 나누면 네 개입니다. 여기는 생산이고 여기는 생산을 안 하고 선택만 하는 거예요. 아마존은 자기 상품이 없죠. 자기 플랫폼에 갖다 집어넣으라고 상품만 가져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 상품이 있고 남의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둘 다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버핏은 자기 상품이 없지. 남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결국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영역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 X표가 있는 여기는 워렌 버핏이에요. 버핏이 주식을 사가지고 홍보를 하겠어요? 안 하지. 남몰래 팔고 남몰래 사고 그래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홍보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유통만 잘하면 돼요. 그 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홍보와 유통은 모든 부자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삼성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애플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거는 제품을 잘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제품을 잘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잘 팔았기 때문일까요? 시작. 다른 답이 없어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제품을 잘 만들어서 못 파는데도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망했고, 또 제품을 못 만들었는데도 잘 팔아서 돈 버는 데도 많아요. 중국의 샤오미 같은 거 삼성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국 인구가 많아가지고 잘 팔아요. 중국 전기차 우리보다 실력 떨어져요. 근데 워낙 많은 인구 때문에 잘 팔아. 또 정부에서 보호해주고 그건 수익을 내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파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목 놓아 외칠 만큼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부자는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었지,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돈 못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잘 판다. 그런 경우만 해당이 돼요. 빌 게이츠. 딱 거기에 맞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도 만들어가지고 잘 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세요? 지금도 가장 잘 팔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파는 방법, 독점. 록펠러, 세계적인 소기 부자지만 독점가였습니다. 물론 독점은 법적으로 제재가 돼서 벌금도 내곤 하죠. 그렇지만 벌금이 버는 돈보다 수백 배나 작아요. 그래서 독점 그냥 위반하고 진행하는 거죠. 자, 지금도 만든 사람이 내 상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팔 때 독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독점 만들기 힘들어요. 얼마나 경쟁자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을 추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품을,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여기다가 기준을 두지 말자. 왜? 만약 내가 파는 데다가 집중한다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골라오면 돼. 이번에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젊은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 영상을 보면서 참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젊은 친구 한 10명이서 모여가지고 4개월 만에 100만을 정말 높은 100만을 달성하고 13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에요. 목표. 정말 저희가 아마존보다 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 기업에 가슴이 뛰는가? 정말 빠르게 사고하고 빠르게 하고 빠르게 배울 수가 있는가? 저희 내부에는 개발자라는 단어도 없고 디자이너라는 단어도 없고 기획자라는 단어도 없고 PO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프로블럼 솔버라는 단어 하에 각자의 문제를 부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명이 모두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 그 10명 중에 그 누구도 개발자였던 적이 없던 그런 독특한 조직입니다. 레빗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재윤이라고 하고요. 국내 커머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올웨이즈라는 모바일 팀 구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웨이즈 앱을 딱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사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물건이 쌀 수가 있어? 팀 구매, 디스커버리 기반 인터페이스, 직거래,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셀러분들에게 폭발적인 판매량을 만들어주고 낮은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선사하는, 출시 5개월 만에 회원수 100만 명, 누적 투자 유치 금액 115억 원, 거래액 기준 월 평균 4배 이상의 성장을 자랑하고 있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현재 이커머스 시장, 즉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곳에서 모든 돈이 유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 보면 팀 구매로 하게 되면 100명이 사게 되면 10명이 사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이 팀 구매를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냥 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야, 뭐 하나 올렸으니까 신청자 나오면 얼마에 하면 요게 아니라 아예 온라인으로 딱 시스템화 돼서 내가 신청하면 인원수가 늘고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게 자동으로 쫙쫙쫙 보이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한 5천도 안 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친구들도 이제 아마 겁나게 성장하게 될 텐데, 잘 파는 놈들이 임자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 파는 사람이에요. 애플은 자기들이 상품을 만들었지만 팔기도 잘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10대 부자를 분석해 본 결과 얻은 답은 바로 부의 형성 원리. 내 상품을 잘 팔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타 상품을 잘 팔거나 아마존 알라딘, 홍보를 잘해주거나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포털, 카톡. 부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내 상품을 잘 팔거나 여기가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여기가. 근데 위험률이 높아요. 노키아도 결국 자기 상품 못 팔아서 망한 거잖아요. 물론 기술이 받쳐주지도 못하고 뒤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코닥은 어땠어요? 필름으로 하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 망했죠.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 아세요?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코닥인 거 아시죠? 그럼 코닥은 왜 망했을까요? 필름이 너무 사업이 좋으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감춰놨다가 좀 팔고 나서 만들자는 그 사이에 일본이 그냥 치고 나가버린 바람에 그 어마어마한 공룡 코닥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결국 경영자가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잘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 상품을 잘 팔거나,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품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만들어 놓고요, 시장 오픈하잖아요. 빠른 사람은 한 달 안에 카피하고요. 늦으면 3개월 안에 카피 다 됩니다. 뭐 특허했다고요? 특허로 막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특허는 말 그대로 홍보용이지. 만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요? 너무 카피 속도가 빨라요. 답은 하나예요. 만들지 말고 팔아라. 근데 거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들지 말고 팔아라. 그럼 언제 만드느냐? 만들고 싶어. 나 정말 좋은 제품이 있어. 대형마트처럼 하세요. 대형마트들 어떻게 합니까? 잘 팔아요. 팔다가 고객이 확실히 생기잖아요. 그럼 OEM으로 자기 상품을 떼서 팝니다. 고객군이 있을 때는 팔 수 있는 상품을 뭐든 가져와도 되고 내가 만들어도 돼요. 좀 질이 떨어져도 팔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들지 말고 파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잘 팔 수 있을 때, 잘 팔 수 있다는 말의 기준이 뭐죠? 고객이 확보됐을 때. 예, 내 고객 라인이 충분히 형성됐을 때, 그때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마음껏 만드세요. 심지어는 요즘에 24시도 자기네 상품 OEM으로 가져와서 팔더라고요. 고객만 있으면.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꼭 만들어 놓고 팔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러지 마십시다. 자,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참 어려운 이 사상의 기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돈 버는 건 산농공상 중에서 1, 2, 3, 4 할 때 산농공상 중에 돈을 제일 잘 버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작. 네, 상이죠. 사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이건 딩꾹꾹이로 뭔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죠? 예, 농공도 마찬가지 돈 못 벌어요. 예, 상이 원래 돈 버는 직업이자 아주 돈을 벌도록 국가에서 허용해준 시스템이에요. 예, 상 없이는 돈 벌 수 없습니다. 원래.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 벌었다면 부동산 뭐 등등인데 사실 부동산도 상이에요. 맞죠? 사서 올라가니까 팔았어. 상이네. 이 부동산 투기도 사실은 상입니다. 엄밀히. 워낙 규모가 커서 시장 질서를 해치니까 국가적으로 제재 조치를 하는 것뿐이지 정확하게는 상이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대학 교수가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공부해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상입니까? 사입니까? 오, 답하기 어렵죠. 원장님, 배워가지고 지금 학원 하죠. 상입니까? 사입니까? 상이죠. 이거를 대학 교수들이 인정하기를 힘들어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지금 배워갖고 여기서 팔고 있잖아, 내가 지식을. 상이거든요.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갖고 지금 팔아. 복음을 파네.
이걸 상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세상의 질서, 원리를 아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도라고 그러죠. 저 바깥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거 말고 우주의 도 말이에요. 진짜 도. 진짜 도는 뭔지 아세요? 거래예요. 거래. 주고받기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주고받기의 균형. 이 균형이 무너지면 바람도 고기압이 돼서 저기압으로 불어갈 때 이 균형이 많이 무너지면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거래의 질서, 주고받기의 질서를 만드는 거. 근데 지금 빈부격차는 어떻습니까? 주고받기의 질서가 깨졌죠. 자, 조금 이따 이제 그 질서를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시면 왜 우리가 지금 불편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모든 부의 기본은 파는 거다. 그럼 제가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죠.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죠. 언제 만들어라? 팔 수 있을 때 만들어라. 그러면 빌 게이츠처럼 한다니까요. 팔 수 있을 때 만들면.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빈부균형의 해법을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